네, 반갑습니다. 아토피 생활 치유 요가를 설명할 김성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토피 생활 치유 1강으로서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는 난치성 질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난치성이냐? 원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난치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겠고 원인을 모르니 치료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아토피고요.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 모두 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아토피안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연구 논문이나 일선 책에서 나와 있는 아토피 원인들에 대한 것과 실제 체험해 볼 때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사실은 저한테 찾아온 내방객 대략 500명 대상으로 설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근거가 부족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사용할 만한 것들이 한 380명, 390명 정도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아토피에 대한 오해들과 제가 분석하고 일선에서 효과를 봤던 내용들 중심으로 아토피 생활 치유 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아토피는 뭔지 아토피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25년 MD 코카가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질환이다라고 해서 아토피라고 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 중에서도 기전도 불명확하고요. 알러지를 일으키기 쉬운 유전적 소질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토피는 그리스어로 알 수 없다, 이상하다, 묘하다. 이게 아토피의 어원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봐보면 아토피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두 번째는 면역적인 요인,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네 번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근거를 오늘 1강에서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유전이었는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모든 질환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유독 아토피, 비염, 천식은 환경부에서 환경성 질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근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양부모가 아토피일 경우에 자녀가 아토피일 확률이 50% 정도 되더라. 엄마가 아토피가 되니까 자녀가 아토피 될 확률이 30%에 육박하더라. 아버지가 아토피일 경우가 되다 보니까 20에서 한 28% 정도 되더라.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도 15%가 넘더라. 이러한 근거로 해서 유전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봐볼 때는 근거가 빈약하지 않느냐 보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토피라서 아토피인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용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출되기 쉬웠기 때문에 아토피에 노출되기가 쉬웠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다시 통계 정리를 하면서 제 가설이 맞았다라고 확신하게 됐었습니다. 먼저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오해에 가장 크게 미치는 부분은 첫 번째,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실내 공기질 문제. 두 번째, 함께 먹거나 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마의 음식 문제. 세 번째, 주방 세제를 비롯해서 샴푸 등 생활용품 문제. 네 번째, 임신 중에 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가장 통계적으로 크게 영향이 나왔던 것은 출산 과정의 문제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아토피의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실내 공기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이 하루에 생활하는 공간이 실내와 실외를 비교를 해보면 아마 대부분 90% 이상이 실내에서 생활할 겁니다. 집에서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동하든 다시 이동수단 안에 공간이 있고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고요. 24시간 중에서 도시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은 정말 얼마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유해 환경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내 공기질 문제다.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새집 증후군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유의하다는 것은 이미 보도도 많이 되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집 증후군보다 신혼집 공기질이 과연 더 좋을까요? 헌집에 이사를 하더라도 신혼은 새로 인테리어를 다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실크 벽지와 아토피의 유병률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를 하죠. 새로운 가구가 다 들어옵니다. 가구에서 또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죠. 분명 새집보다 신혼집 실내 공기질이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는 여건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공기질에서 실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해 물질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전략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내 공기 온도를 조금 낮추어서 지내지만은 대부분 신혼집에서는 보편적으로 실내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집에, 새 인테리어에, 새 가구에 온도까지 높은 상태 같으면 실내 공기질은 아마 최악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봐보면 우리나라 아토피 유병률을 조사를 해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아토피 유병률 1위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깨끗하고 공기 좋은 제주도가 아토피 유병률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 원인을 섬이라서 그렇다. 아니 특정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첫 번째, 제주도의 인구가 작기 때문에 아토피가 발병을 하고 나면은 통계학적으로 숫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오류가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아토피 발병 지역을 봐보면은 새로 건립된 아파트에서 대부분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주도가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육지보다는 정크푸드도 조금 더 많을 것이고요. 거기서 제주도에서 추측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까지 결합하다 보니까 제주도가 아토피 유병률 1위에 올랐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서도 역시 실내 공기 질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신 중에 섭취하는 음식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임신 중에 각별하게 음식도 많이 가려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가려 드셨는데 지금은 대체로 봐보니까 제가 600명 설문 조사했던 내용들에 봐보면은 음식에 관련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임시 중에 어떤 걸 좋아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가장 선호했던 게 첫 번째가 빵이 나왔고요. 국수, 과자, 밀가루 음식들을 가장 많이 찾았고 두 번째 많이 찾았던 거는 차가운 음식 쪽으로 많이 찾았었어요. 아무래도
입덧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실제 임신 중에 먹었던 음식들이 봐보면은 건강한 일반인들도 되도록이면 피해라고 하는 음식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제가 두 번째 근거를 넣었던 이유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태어났을 때 태열이 있었고요. 태열이 있은 이후에 황달까지 진행된 친구들은 아토피로 거의 90% 이상 발전을 했었습니다. 태열이 아토피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태열의 원인은 태아가 어떤 형태든지 외부의 유해 환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해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결국 태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임신 중에 유해 독소의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기질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임신 중에 섭취했던 음식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쳤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추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용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머리를 감을 때 반드시 샴푸를 했었고요. 뒤에 린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거의 필수가 되어 있고요. 모든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세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씻고 나면 건조해지니까 화장품 바르고, 어쩌면 24시간 화학 제품으로 우리 몸에 코팅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전에 모 방송국에서 아주 재미난 통계 방송을 발표하는 걸 보았습니다. 30대에 유사한 환경에 자랐던 여성들 그룹으로 해서 출산을 하지 않았던 여성 1명 자녀를 둔 엄마, 2명 자녀를 둔 엄마, 세 그룹을 통해서 체내 독소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독소량이 작은 그룹이 자녀를 2명을 둔 엄마 그룹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국 내 자식에게 독소를 대물림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잠깐 살펴보았듯이 아토피가 환경성 질환이고,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나쁜 공기질에 노출되고, 엄마가 먹는 음식의 독소들도 같이 받아들이고, 또 엄마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의 독소들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독소가 대물림되고, 이 독소의 대물림이 아토피 체질로 태어난다. 그렇게 저는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추론적인 내용, 가설적인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은 아토피 가족들이 봐볼 때 모든 잘못은 엄마에게 돌릴 수가 있겠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활 환경에 노출됐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토피의 더 심각한 원인이 스트레스였었습니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부신피질 호르몬들입니다. 부신 호르몬인 코티졸이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태아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빌려 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취약한 구조로 태어난 영아는 아토피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더라는 거죠. 스트레스 누가 많이 줍니까? 대부분 제가 만나봐서 엄마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스트레스는 첫 번째 남편 아니면은 시댁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토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남편과 씨월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토피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보면은 생활 환경에 관련된 형태로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해지는데요. 조금 충격적으로 놀랐던 것은 출산 과정에 대한 통계였었습니다. 아토피로 태어난 애들 부모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출산을 했느냐, 자연분만을 했느냐, 유도분만을 했느냐, 제왕절개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거의 70%에 육박했고요. 중증 아토피아는 80%가 넘게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토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토피인 사람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경우가 70%가 더 넘었다는 것이죠. 어떤 연유든 제왕절개로 태어나고 나면은 아토피에 직접 노출된다는 연관관계는 통상 우리나라 38% 정도의 제왕절개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토피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고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균 상태에서 지나던 태아가 출산을 할 때 엄마의 산도로 통해서 태어나는 친구는 엄마 산도 안에 이미 많은 검증된 미생물을 양성을 해서 이 태아에게 미생물을 코팅을 시키고 이 미생물을 먹게도 합니다. 그런데 제왕절개로 세상에 접하는 영아는 무균 상태에서 무방비로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균들과 바로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견딜 수 있게 엄마가 선택하고 내 몸에 유익한 균들로 온몸에 코팅을 해서 세상을 출발하는 영아와 아무런 장치 없이 세상에 출발하는 영아,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는 미생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든 자연 출산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엄마에 대한 체형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그 영아에게 체형의 불균형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맞았습니다. 제가 만난 아토피안들은 대부분 심각한 체형의 불균형과 특징적인 근육의 약화와 다양한 형태로 체형의 변화에 따른 불균형들을 겪게 됐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출산 과정에서 이 세상을 접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태아는 아마 온갖 힘을 다 써서 근육도 사용하고 움직이고 또 산도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형도 한번 정리될 이 겁니다. 이 자연 순리를 벗어난 제왕절개 형태의 태아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세상을 맞이해야 하게 되죠. 이렇게 제가 봐볼 때는 자연분만과 출산 과정에 따른 변화들이 아토피와 가장 직결된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1강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토피의 주 요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체험하고 통계했던 자료에 비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임신 중의 문제와 출산 과정의 문제였다고 답을 달리하는 것으로 1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